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5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섭외 전문 담당 이정찬입니다. 네, 이정찬 기자 말대로 저희가 공지를 해드렸죠. 네.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주바페가 소개해 주시죠. 네, 2021년 유튜브는 매드몬스터가 삼켰다면 2021 시즌 K리그는 슈팅몬스터가 삼켰다. 물음표까지 해야죠. 네, 삼켰다. 연령별 대표팀 출전 경기수로만 센츄리클럽에 가입하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대표팀에 차출되고도 내년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수 있는 나이 깡패. 이제는 만년 유망주 이미지를 찍고 원 소속팀 FC서울의 명실상부한 핵심 공격수로 등극. 매운맛 5단계로 공격력을 업그레이드한 카레빵맨 슈팅몬스터 조영욱 선수 모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FC서울 조영욱입니다. 와우. 지금까지 저희가 초대 손님 선수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소개는 없었다. 아 맞아, 이렇게 거창한 이거는 소개. 야, 우리 뽕 PD가 FC 서울 팬이라서 맞아. 막 그냥 사랑이 듬뿍 담기고 내년에 아시안 게임을 꼭 보내고 싶다는. 아니 보통 여기 해야죠. 4주까지밖에 안 하는데. 그렇죠. 아니 보통 그냥 제가 애드립을 했어요. 소개하면 네. 그냥 오셨습니다 하면 인사하고 다음 순서는요 이렇게 갔는데 오늘은 뭐 참 마음에 드세요? 라디오 스타인 줄. 그렇죠. 마음에 드네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소개 중에? 그리고 세 번째. 아 이제는 만년 네. 이거 유망주 이미지 찍고. FC 서울 팬들 사이에서죠. 네. 근데 매드몬스터가 뭐예요? 아 매드몬스터 모르세요? 아, 저도 모르는. 아 진짜요? 유튜브 평소에 잘 안 보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개그맨 두 분이서 약간 결성한 유튜브 프로그램 아니요 유튜브 프로그램이 아니고 유튜버?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 유튜버 중에 개그맨 두 분이서 한 빵송국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거기서 이제 보이그룹이에요. 부캐로 아이돌 아이돌이에요, 그룹처럼 아이돌. 이제 놀이를 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아 이거 그럼 이거는 조용 선수가 모르는 건 아. 좀 의외네요. MM이네요. 그럼 이건 MM 매드몬스터면 RM이 아니라 맨몬, 뭐 그쵸. 그런 노래도 식이구나. 있어요. 멜론에 검색하면 노래도 나와요. 아, 네. 그런 게 그래요. 하긴 자기 아는 것만 써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알아서 대중성은 다행이네요. 떨어진다. 네. 대중성은 떨어졌어. 네, 네. 조용 선수는 지금 뭐 휴식기죠? 네. 휴가 즐기고 있습니다. 휴가 때 뭐 어떻게 즐기고 있나요? 지금 근데 어디 막 놀러 가질 않아가지고 갈 데도 없죠 사실. 강아지랑 산책만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네, 집에서.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언제까지시죠? 이번 달까지는. 이거 읽으라고요? 아니, 이거 근황 토크까지. 근데 객관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축덕숙덕 애청자가 아니고 골대녀 애청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잘못 일단 써놨고요. 뭐 이따가 뭐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같이 굉장히 침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네, 오늘 이야기는 뭐 지난 주말에 승강 플레이오프에 아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네. 최용수 감독님, 뭐 이광현 골키퍼, 이기솔. 그렇죠. 선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 분들이 네. 사실 다 굉장히 조용 선수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조용 선수는 2018년 승강 플레이오프를 경험한 또 경험도 그렇죠. 있고. 그랬네. 네. 네. 최용수 한숨부터 감독님 나오는 그 이야기. 어땠어요? 승강 플레이오프를 이제 TV로 보셨죠? 네, 승강플레이오프 TV로 봤고 음. 최영수 감독님이 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음. 그거를 두 번이나 겪으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강원 가실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2부 네, 갈 수 그쵸. 있다. 그렇죠. 네. 아니, 그 승강 플레이오프를 각오하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게 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승강 플레이오프 조용욱 선수가 할 때는 최용수 감독도 절박한 심정인데 어떤 지시를 하시던가요? 그냥 저한테 딱 그 말씀하셨어요. 오늘 골 넣을 것 같다고. 아. 그때 딱 진짜 오늘 골 넣을 것 같다고 하고 원더골을 넣으셨죠 그때. 진짜. 근데 그때 진짜 호물로한테 먼저 선제골 먹힌 그 기분은 잊지 못합니다. 상황도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죠? 아, 선제골 그러네. 먹고 네. 역전하고. 최영수 감독 말로는 근데 촉이 그래도 좋으시구나. 그때는 그래도 1차전에서 사실 이겨놓은 그치. 원정에서 이겨놓은 상태여서 그러니까 맞아. 조용 선수가 워낙 또 멋진 골을 넣었고 그래서 음. 그때보다 이번이 더 좀 그쵸. 어려웠다고 어렵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드라마틱했던.
자, 조용욱 선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나눠보기로 네. 하고요. 저희가 질문을 따로 받았어요. 네. 그 질문 답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언제든지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짜놓은 각본이 없기 때문에 조용 선수가 이제 공격을 들어오면 우리 주바페가 수비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던데 막 쓰러지시고 막. 안 쓰러져도 되는데. 아 이게 이 방송을 하면서 축구 선수가 지수가로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창피하네요. 자, 그럼 먼저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은혼님이요. 기자분들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합시다. MVP 투표는 리그 최종전 하기 전에 끝납니다. 무슨 최종전 때문에 홍정우가 주민규 제친 것처럼 말씀하시네. 네, 댓글 달 때는 기본적인 내용은 좀 숙지하시고 다녔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말이 과격했나요? 아니면 MVP 투표는 최종전이 있던 당일 오후 20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마지막까지 못 하고 있었어요. MVP하고 감독상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우승팀 감독을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많은 기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6시가 넘어서 저녁 6시가 넘어서 투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닙니다. 그 최종전이 끝나고 끝나는 날 8시에 네, 저녁 밤 8시. 8시에 네. 다음이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후원이 왔습니다. 5,000캐시 후원해주신 닥터슬럼프님 와. 아, 참고로 지난번에 그 황현수 선수였나요? 황현 선수 오고 간 다음에 10만 서울 캐시, 팬들 5만 5만 네. 캐시를 아, 그 오늘 또? 아니 넘어야죠. 황현수 선수의 팬심보다는 조용 선수의 팬심이 좀 더 두텁지 않을까. 아, 그 오늘 10만? 다음에 회식빈 제가 좋네요. 음, 저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하여서 코로나 검사 받고 있습니다. FA컵 결승 2차전 예매까지 했는데 일요일이 되어서야 3차 결과가 나온다고 하여 대팍 직관 포기하고 집관하기로 했습니다. 크고 놓치셨네. 대팍에서 우승컵 드는 모습을 직접 관전하려면 또 몇 년이 걸릴까요? 안 가신 게 다행인가? 왜 웃으세요? 지금 이분은 울고 계신데. 네? 아니 저는 그 다음 멘트 때문에 지금 웃은 네.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어제 골대녀 보니까 아. 정규 시즌 개막했더라고요. 다음 주에 아나콘다 팀 경기하던데 기대하겠습니다. 아나콘다 팀이 창단 시즌이라 최약체로 평가받던데 부상당하지 올해 마시고 다 창단 시즌입니다. 네,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전에 바카스에 레드불 말아서 한잔하며 날아가는 축구공의 글자까지도 다 보인다고 하네요. 도핑 테스트 없으면 주시은 아나운서님도 한잔하세요. 바카스는 제가 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점점 힘이 약해지세요? 아 그러게요. 예고편 보니까 오늘 나와요, 오늘. 아나콘다 골 넣었던데요? 오. 골 세리머니가 나오더라고 예고편에. 그리고 부상 당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상 이미 부상 입었죠. 아니 예. 부상 당했는데도 공을 찬대요 지금. 아, 더 큰 부상 조심해야 될 것 아니 같은데. 골대녀 얘기가 나오니까 조용 선수가 계속 조금 웃으시던데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 전 그 아나운서님과 좀 전부터 좀 알았거든요. 아, 근데, 그쵸. 손맥 볼 때 네, 보고 손맥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축구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과거에 품맥골에서 했던 얘기가 다 그냥 하는 얘기였구나. 진짜 쉽지 않다. 축구 선수를 갑자기 같이 할 줄이야. 현실적으로 원 포인트만 아, 준다면 그래. 뭐 우리 뭐가 이겨야 돼. 중요한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 경기가 있어요. 아,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근데 경기 전술을 말해줘야 좀 더 전술에 맞는 비법을 알 수 있는데. 오프 더 레코드로. 개인 전술을 얘기해야지 개인 전술. 나중에 우린 개인 전술 같은 거. 없어요? 개인 전술 같은 거 없어요? 그럼 플레이 보면서 딱 느꼈던 점 이거 하나 있을 거야. 떼거지로 가야 돼. 근데 그 이쪽 팀이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의욕이 되게 넘치시더라고요. 우리 팀? 네. 감사하다. 아니 그 뭐지? 그 애기들한테 한번 네. 된통 혼나시고 나서 아니 사실 났죠, 혼쭐. 그 전에 이제 그 뭐지? 신생 팀이랑 할 때, 하셨잖아요. 할 때. 그때는 솔직히 좀 그 전들 팀보단 좀 간절함이 부족해 보인다. 막 웃으시더라고요. 골 먹었는데도. 근데 애기들한테 한번 된통 혼나고 나서 좀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아서. 그때 이후로 정색했나? 뭐 그랬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표정들이 다 어이없는 표정이었잖아요. 예. 나중엔 뭐 스코어도 안 세서 전 몇 골 먹었는데. 전수판만 넘어갔잖아요, 맞아. 골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근데 저는 패스만 조금 더 잘하면 충분히 승산 있지 않나. 패스가 쉽지 않아. 앞으로. 네. 패스만 좀 왜냐면 다들 아직 헤드업이 잘 안 되고
아, 뭐, 전문가 전문가. 그렇죠. 네. 공만 공만 보고 보고 봐봐요. 있는 그러니까 거지. 우리가 그나마 나아진 거는 원래 첫 경기 할 때는 공만 보고 다 달려갔거든요. 근데 이젠 그건 안 해요. 공만 보고 다 달려가는 건 안 하는데 이제는 공만 봐. 그러니까 얼굴을 들어야 머리를 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못 드니까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제 패스를 못 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그게 좀 문제예요. 그나지만 이제 다들 컨트롤 패스를 굉장히 잘한답니다. 근데 그 뭐지 전들 팀들은 이게 다 위치가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포지션도 네. 계속 바뀌고 음, 재밌는 시간이네요. 유익한 시간이네요. 네, 끝나고 더 물어볼게요. IM0000님이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주춘주춘을 알게 되고 골대녀도 찾아보게 되고 축덕숙덕까지 오게 되었네요. 시은 언니 팬이 되었어요. 연습 경기 스코어는 슬프지만 그래도 예고편 보니까 정말 많이 느셨더라고요. 축덕숙덕 이전 회차에서 계속 연습 중이라고 말씀하시던 결과가 보이는 듯해요. 더 발전하고 재밌는 경기 보여주실 아나콘다 팀 응원하겠습니다. 아나콘다 화이팅! 시은 언니 화이팅! 축덕숙덕도 재밌게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건님 즐겁게 축구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톡톡 튀는 목소리 주시은 아나운서 응원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우승팀 유니폼이 사고 싶어서 봤는데 매진이고 아직 판매 예정이 아니라네요. 스폰서 이야기도 있고 우승 후에는 유니폼을 바로 판매하지 않나요? 따로 국뽕에 취해 있는 1인으로서 K리그 중 잘하는 팀은 다 좋아해서요. 별이 9개 있는 형광색 전북 유니폼을 입고 싶은데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예, 빨리 궁금합니다. 답변 드릴게요. 이거 구단에 문의하시면은 재고가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이즈를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구단에 문의를 하시면 직접?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단은 험매라고 굉장히 오래 하다가 이제 그 계약이 끝났죠. 그리고 그래서 멋있게 아무튼 K리그에 좋은 사례를 남긴 것 같아요. 다음 스폰서가 바뀌어서 새 유니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별이 9개가 달려 있는 건 당연히 내년에 살 수 있는 거고 올 시즌 유니폼은 구단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랍니다. 아하, 네. 자, 100개씩 후원하셨습니다. 시리어스님. 네, 와. 고맙습니다. FA컵 다시 돌아온다면서 안 돌아온 스브스. 네, 죄송합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기 아나운서죠? 네. 네. 아, 전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인권 아나운서가 축구 중계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살짝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모두가 당황했답니다. 네. 아, 그래요? 이분 네, 빼고. 네. 혼자 직관런님까지 안 하기로 했죠? 하기로 했죠. 네. 혼자 직관런님, 하성룡 기자님, 가수 하성운 아시나요? 와이프 최. 목소리가 비슷하던데 형제는 아니신지. 그리고 목소리가 쉰지. 그리고 마지막 승강전에서 볼보이가 문제됐는데요. 협회에서 구단 차원의 징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해외에선 사례가 있는지요? 볼보이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이번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영표 강원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상황을 다 아시겠지만 볼이 아웃된 상황에서 볼보이는 공을 갖고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자리에 있는 볼보이가 공을 주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죠. 무시했죠. 그리고 그 지역이 또 대전,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쪽은 당시 대전이었기 때문에 대전 또 서포터와 가까운 자리다 보니까 대전 서포터들은 굉장히 언짢은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대전의 피지컬 코치는 직접 다가가서 항의를 하기도 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을 빨리 주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페어플레이라는 점에서 생각한다면 공을 조금 더 원활하게 빨리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볼보이 해보셨죠? 네, 그 중학교 때 그 국가대표팀이 상암에서 할 때 저희가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그 중요한 타이틀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나. 솔직히 그냥 리그 경기였으면 그냥 좀 그냥 잘 넘어갔을 텐데 좀 이런 이런 타이틀이 경우는 있다 좀 보니까. 굉장히 독한 경우잖아요. 그쵸. 이거 네. 진짜 대전 입장에서는 진짜 볼보이가 네. 아니라 거의 VVIP 좌석에 앉아 계신 그 관중 VIP처럼 거의 뭐 눈길도 안 주는데요 공에. 야바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사실은 뭐 그러니까 대부분 볼보이는 그 홈팀에서 이제 이제 준비를 하고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팀의 유스 팀 선수들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팬심이 과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면 이제 프로에 올라가면
자기도 이제 지명돼서 올라가면 강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이쁜 있지 않았을까. 조영욱 선수는 그러면 국가 대표팀 네, 그 볼보이만. 그렇죠. 대표팀 뿔보이만 했어요. 그럼 기억이 나요? 어느 경기였는지. 아니 어느 경기였는지 기억 안 나고 그때 성룡이 형을 보고 하성룡? 아니 기성용 선수를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죠. 그 기억만 있어. 그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거기 그치. 뛰는 선수들은 나도 네. 나중에 네.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성룡이 형 근데 그때 딱 봤을 때 든 생각은 점이 좀 많다. 저 점이 마음에 안 든다. 점이 좀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강성진 선수 올해 초에 만났을 때 강성진 선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보이를 하면서 진짜 우러러 보던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볼보이도 훈련을 같이 해요? 아니 아니, 강성진 이제 선수가 과거에 볼보이 할 때 봤던 그 사람 커서. 네. 커서. 우린 볼보이 없는데. 거기 맞고 튀어나오던데요. 네, 볼보이가 없어요. 이수근 있잖아요. 그리고 가수 하성운 아시나요?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저 알아요. 아. 이 101 그 프로듀스 101 출신 아니에요? 네. 오, 아이돌이네. 네, 아이돌. 멋있는. 목소리 되게 좋은데? 어. 근데 하성룡하고 비슷해요 목소리가? 방금 말해서 뉘앙스를 못 느끼셨어요? 목소리 되게 좋은데? 왜 이러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물어볼까요? 그 다른 거? 지금 넘어갈까요? 어떤 거? 넘어갈까요? 하성룡 선배님. 저 다음 주에 안 하니까 하성룡 선배님 안 만나죠? 네. 네. 다다음 주에 만나겠죠 우리가. 그래요? 까먹으시면 좋겠다.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하는 거 알아요? 앙을 같이 해야 됩니다. 다 했나요? 그동안? 네. 네, 다 했습니다. 했어요. 앙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앙 하면 앙 돼요. 하면 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안송은 건 처음인데. 맞아. 안성은 건 느낌 딱 처음이에요. 처음이네요. 보스인데. 네. 할게 같이 해요. 자 하시죠. 네. 앙 안 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진성님이요. 몰수 경기가 나오면 결과에 3대 0으로 표시되던데 왜 3대 0으로 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3대 0은 아니었어요. 2대 0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2대 0이면은 뭐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저도 왜 3대 0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3대 0으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는 9이닝 경기면은 9대 0, 그다음에 7이닝 경기면 7대 0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야구 경우가 얘기하면 안 있어요. 되는데. 어떤 거요? 야구 얘기.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대 0, 6대 0 그리고 더 벌어질 것 같을 때 일부러 골득실을 아끼기 위해서 퇴장을 당해서 경기를 나가면 3대 0이 될 수 있잖아요. 선수 교체 더 시켜버리고 그냥. 뭐 그런다든지 혹은 뭐 자꾸 아프다고 그래서 나가서 그라운드에 7명 이하로 있게 되면 7명이 안 되면 몰수패거든요. 이거를 노리는 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경기 그때까지의 점수로 몰수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자, 이슈 포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정말 축구 정말 재미있었죠? 정말 1년에 이런 경기 한두 경기 보기 쉽지 않은데 그 두 경기가 이틀 연속 이틀 나왔습니다. 연속. 네. 너무나 드라마틱한 경기들이었는데 좀 희비가 막 순간적으로 계속 엇갈렸습니다. 일단 먼저 FA컵부터 보겠습니다. 대구가 참 아쉬움이 큰 경기였습니다. 아쉬움이 초반에 크죠. 퇴장이 컸죠. 홍정훈 선수의 퇴장, 조용욱 선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솔직히 전 일부러는 안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설마 그렇죠. 일부러 했을까? 네, 그건 일부러 안 했죠. 일부러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VAR 딱 봤을 때는 사실 할 말 없는 할 말 없는 퇴장이다. 네, 딱 봤을 때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우리 VAR 하면서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슬로우 모션이 주는 효과가 맞아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발목 같은 태클 같은 것도 심판이 바로 앞에서 봤었어도 사실 이거는 옐로 정도다라고 생각했던 게 슬로우 모션을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발목이 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선수들의 발목은 대부분 또 다시 복원이 금방 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은 그런 경우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저도 반칙은 경고는 최소 경고감은 맞는데 이 상황이 이제 대구가 공격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코너킥 상황이었고
그리고 굳이 거기서 이게 그 일부러는 당연히 하지 않았겠지만 반칙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장을 줬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판정 하나가 사실 경기를 저는 판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클 수 있는 판정이다. 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 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은데요. 관심 없죠? 서울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조용욱 선수 하이라이트 더 봤어요. 진짜 근데 서울 많이 네.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냥 적당히 좋아. 이런 소개가 없었다니까요 지금. 맞아. 그냥 뭐 키 몇 센티미터 이런 거였었는데. 그 나무 위키 읽죠 그냥. 학교 어디 나오고 진짜 뭐 이런 그랬어요, 거. 진짜로. 에이 그 정도는 그래도 대구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잘했습니다 경기를. 역전에 역전을. 대구 입장에서 할 말 없는 게 같이 10명이 된 이후에 결승골을 먹었거든요. 정호준 선수의 사실 좀 파울도 좀 아쉽죠. 정호준 선수 잘 알죠? 고대 네. 후배 아니에요? 고대 후배기도 하고 20살 때도 같이 했는데 아 그죠. 이거는 만약에 제가 같은 팀에 있었다면 네. 제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쓸데없는. 네. 쓸데없는 네. 반칙이죠. 경고 누적으로 퇴장이었죠 이 경우는. 호진이는 아마 이 경기가 만약에 우승하지 못했다면 감독님한테 많이 혼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꼭 그렇게 그러니까 사이드라인에 가까운 쪽이었고 솔직히 그렇게 꼭 하지 않았어도 됐던 상황이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재희 선수가 올해 제대한 선수인데 또 이렇게 또 돌아가자마자 7골이 났어. 예 이렇게 멋진 골을 넣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자 대구가 패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죠. 제주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제주 팬들이 그날 걸기도 걸었죠. 이제 그 대구의 우승을 기원하면서 예. 저는 무엇보다도 그 주민규 선수의 그 K리그 시상식 때 한 얘기 맨 마지막에 뜬금없이 세징야 파이팅 대구 파이팅을 맞추면서 춤을 불어넣었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정말 슬퍼하지 않았을까. 세징야는 파이팅을 했습니다. 어쨌든 골을 그쵸, 넣고. 골 넣었죠. 세리머니도 네.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 정말 경기는 너무너무 재밌었죠. 7골이나 원래 근데 나고. 벗으면 경고인데. 경고죠. 네. 반면에 전남은 2부 리그 최초로 FA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K리그에서는 이제 대구는 직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플레이오프로 가게 됐고 네. 4위인 제주는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게 잃은 됐죠. 거죠. 예. 다음 시즌으로 미뤘죠. 참 전남이 2부 리그에서 4위죠. 2부 리그 4위에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못 올라와서 나름 아픔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한 방으로 그냥 이렇게 되면 내년 시즌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가려면 좀 보강을 좀 해야 되나요? 어떻게 굉장히 해야 되나요? 어려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스코는 그렇게 지금 뭐 최근 몇 년간 그렇게 큰 투자를 하지는 않았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뭐 당장에 더블 스쿼드를 꾸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테고 그래서 아주 뭐 정 감독이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이 경기도 정말 최용수 감독의 승부수가 뭐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그렇죠. 경기였습니다. 현장에 갔다 오셨잖아요 이정찬 네. 기자가. 재밌는 현장 분위기가 있었죠. 사실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반에 이제 처음에 이종현 선수의 골이 들어갈 때 정말 멋있어. 뭐 와, 경기장 진짜 멋있게 기가 막힌, 넣었잖아요.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골을 허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홈에서 그러니까 원정에서도 이미 지고 온 상태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원정에서 지고 뭐 분위기가 좋았을 리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전반에 초반에 이렇게 원더골을 얻어맞고 나면 사실 분위기가 강원 입장에서는 이제 3골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2대2만 돼도 사실 원정 다득점 때문에 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용수 감독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소 같았으면 빠르게 대처를 했을 거래요. 근데 너무 사실 충격이 커가지고 빠르게 대처를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나았다. 좋은 결과로 네, 이어졌다.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빠르게 이야기가 대처했으면 4분 동안 3골을 넣을 수 없었어요. 없었을 거예요. 네. 일단 너무 충격이 커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3골이 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예. 그냥 냅뒀더니 잘 돌아갔다. 근데 그만큼 윤수 감독님이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 실제로 그 서민우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가운데 마사 선수와 이현식, 강원에서 뛰었던 그 두 선수들을 꽁꽁 묶으면서
상대 중원을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 속임수가 그 수가 통했고 그다음에는 왼쪽 라인 김대원 선수랑 찌베타노프 두 선수가 거의 휘저으면서 전반적인 공격을 일군 게 역전의 빌미를 만들었지 않았나. 네, 공격은 계속 측면만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수비적으로는 그 이제 마사와 이전식 선수를 막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같은 포메이션을 갖고 나온 것 같지만 중원의 수를 한 명 더 늘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용 선수 보기엔 어땠나요, 전술적으로 보면? 우선 저는 최영수 감독님 오시고 첫 경기가 저희 서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경기를 저희한테는 이제 감사합니다 경기였죠. 안 나오니까. 저희는 비교되는 경기였어요. 네, 네. 그래서 감독님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시려고 하시나 보다. 어떻게 괜찮으실라나 했는데 1차전 때 져버리신 거. 그래서 쉽지 않겠다 했는데 아니 이거는 진짜 좀 대단한 경우가 아닌가. 진짜 이 최영수 감독님 이 전술을 알잖아요. 아무튼 근데 그 전술에 좀 성공적인 사례가 이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최용수 감독님의 전술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나? 제가 그러니까 소속 팀이었을 땐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상대해 보니까 좀 질기다 그래야 되나? 질적거린다. 네. 그 제가 아까 그 말씀한 그 측면으로 계속 공격하라고 했던 게 살짝 그런 게 정엽이 형이랑 그 대현이 형이 측면으로 살짝 나가고 그 2선 미드필더들이 자꾸 그 사이로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많이 하시는 전술이다 보니까 했는데 딱 좀 성공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감독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 끝나고 그 관중석으로 어퍼컷을 어퍼컷도 전술이다. 이 경기 보면서 20세 이하 월드컵 동료들 동료들이 많이 나와서 그때 이광현 선수도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네. 이광현 골키퍼를 기용한 것도 최용수 감독의 승부수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원의 주전 골키퍼는 이범수 선수가 맡고 있었죠. 근데 최용수 감독이 온 뒤로는 이광현 선수한테 계속 기회를 줬죠. 그러니까 이광현 선수를 장단점이 분명하거든요. 장점은 뭐 20세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워낙 봤지만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단점은 키가 조금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감독이든 그러니까 1년을 통틀어서 놓고 보면은 손끝에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안 들어가고 그런 골이 한 1년으로 따지면 5골 나온대요. 그러면 그 1cm가 사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작은 선수를 기용하는 거는 굉장한 마음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사실 기용하기가 좀 어렵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순발력으로 막을 수 있는 골보다 사실 그냥 키로 그냥 막을 수 있는 골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최용수 감독은 오자마자 이광현 선수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줬고 그리고 뭐 전술적으로도 3백을 이제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측면 수비수였던 윤석영 선수를 이제 중앙 수비수로 두고 뭐 이런 전술들을 썼던 거죠. 이광현 골키퍼가 이번 시즌 많이 못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 충분히 선방도 많이 보여줬지만 또 저는 더 늘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킥이 엄청 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서울이랑 붙을 때도 그 골킥이나 넘겨주는 그냥 들어서 차는 킥이 항상 그 최전방 공격수한테 정확하게 꽂히길래 이건 언제 또 연습을 연습을 많이 했나 한 생각 모양이죠. 들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좀 중요한 순간마다 그런 전방에 찔러주는 킥이 상당히 날카롭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어떻게 연락 좀 해봤습니까? 아니 연락은 안 해봤고 그 저희 서울 경기 끝나고 연락은 했는데 고생하라고 했죠. 순간 비워. 날 쉰다 이제. 저는 이제 편하게 고맙다고 편하게 쉬겠다고 했는데 근데 광현이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킥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서울 경기랑 할 때도 제가 상대 팀이지만 이제 공격하고 좀 이제 저희 진영으로 넘어올 때 광현이가 킥을 때리는데 나이스 킥 이런 말을 몇 번 했었어요. 제가 넘어간다. 박수 칠 뻔. 근데 했었는데 확실히 광현이도 좀 많이 그동안 일을 갈지 않았었나 경기 버틸 때. 준비를 많이 했나 보네요. 저는 놀라웠던 게 선방 한 2골은 막았죠. 뭐 선방으로. 그죠? 네. 선방도 선방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백패스 실수로 실점 위기에서 태클로 막았잖아요. 근데 골키퍼가 그런 태클하기 쉽지 않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는 거친 태클 들어가서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 페널티킥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위기를 자초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공을 딱 걷어내는데 정말 이광현 골키퍼의 기용은 신의 한 수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지솔 선수가 사실 자책골을 넣으면서 사실 시작된 부분인데 이지솔 선수도 친하죠. 많이 친하죠. 지소랑 친한데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게 양쪽으로 다 있으니까. 근데 그 지소리가 다음에 이제 만회하려고 막 공격도 올라오고 슈팅도 했는데 어떻게 뭐 아쉬운 거죠. 그냥. 자책골이. 사실 이지솔 선수 자책골만 할 때도 그냥 뭐 한 골 정도야. 그쵸. 강원도 뭐 대전도 계속해서 패스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격을 잘 이끌었기 대전이 때문에. 경기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고 사실 뭐 그렇게 경기 흐름도 확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제 김대원 선수가 이제 측면을 막 뚫으면서 사실 활로가 조금 뚫리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것도 이지솔 선수의 잘못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컵백이 나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발이 그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게 골키퍼 가랑이 사이를 통과를 했고 겹치려면 그렇게 또 운도 겹친다니까. 따라야 되는 네,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너킥 기회에서 김대원 선수가 또 올렸죠. 올렸는데 또 이렇게 또 임채민 선수를 완전히 놓쳤더라고요. 네. 여기 이 상황에서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한국영 선수가 이런 골을 넣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이렇게 막 돌파를 해가지고 중원에서 사실 굳은 일을 많이 하는 선수인데 그걸 뭐 돌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골을 넣으면 그리고 이제 골을 넣은 다음에 이제 이민성 감독을 옆을 싹 다 지나가더라고요. 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어. 진짜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저는. 약간 도발적이기도 했고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그 사실. 이민성 감독님의 그 굳어지는 표정이 얼마나 좀 만감이 교차하게 대전 만드는지. 입장에서는 1차전 끝나고 됐다 됐다 생각했겠죠. 싶었겠죠. 네. 또 선제골 넣고 더 그때는 됐다. 확신을 가진 진짜 것 됐다. 같아요. 네, 됐다. 이건 정말 어떻게 뭐 진짜 뭐 그 대처할 상황 시간도 없이 그냥 따다당 얻어맞아가지고 맞아요. 운도 좀 안 따랐던 것 같고 대전 입장에서는 허정무 사장까지 오셨던데 네. 대전은 나름 또 기업 구단이잖아요. 네, 뭐 하나.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400억 일부러 가면 네, 400억 400억.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강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조영수 선수가 경험한 최용수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우선 선수 장악력. 음. 아무튼 이영표 그 대표님께서도 그걸 보고 선임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팀을 최대한 빨리 응집시켜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거기에 또 적합한 감독님이 최용수 감독님이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은 그때 최용수 감독님이 강원에 오고 나서 처음 붙었던 게 서울이었잖아요. 그쵸. 그때 강원에 맞이했을 때 이 팀이 확실히 좀 뭉쳤구나를 느꼈나요? 우선 이 강원이랑 하기 저희가 전에 강원이랑 했을 때 4대1이 났거든요. 네, 저희 그 강릉 가가지고 원정 가서 4대1로 저희가 이겼는데 그때보다 확실히 수비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완전 거의 질기다. 뭐 택백에 가까운. 질기다. 보는 입장에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잠그면 되긴 되는구나. 그러니까 장군 안 잠겨야 잘. 네. 그때 사실 최용수 감독에 대한 좀 비판 저도 이 시간에서 나와서 했던 건데 이기면 그래도 끝까지 가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좀 소극적인 경기를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다라는 얘기 저희가 그때도 했었었는데 최용수 감독은 계획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나갔다가 지면 다이렉트 강등의 위험성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경기에서는 결과적으로 무승부를 택했던 거고 승강을 염두에 두고 네, 비교도 승강 좋다. 네, 그렇게 했던 거라고 이제 참 얘기를 그러기 쉽지 하더라고요.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 진짜. 맞아.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승강으로 안 가려고 할 것 같은데. 저도 저라면은 그래도 이게 만약에 서울을 잡으면 서울과의 승차가 확 줄게 되고 이제 그렇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욕심을 부릴 만도 한데 네. 처음에 지휘봉을 잡으면 2부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2부에서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멋지게 한번 연승해가지고 희망을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할 텐데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이네요.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용수 감독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그래도 이기는 경기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 2018년에도 사실은 굉장히 팀이 어려웠던 상황에 맡았죠. 그러니까 뭐 서울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이제 뒤에 얘기할 이번 시즌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맡아서 사실 다 그때는 지금이나 설마 서울이 설마 서울이 그러다 거기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때는 좀 어땠어요? 최용수 감독 처음 오셨을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2018년에? 우선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그동안 들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무서웠는데 이게 확실히 팀이 이게 안 되려면 이게 뭐가 잘 자꾸 꼬이더라고요. 올 시즌 뭐 강원이 좀 그랬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감독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감독님도 많이 힘드셨는데 뭐 강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살아남아서 다행인 거죠. 선수를 어떤 식으로 장악을 하는 스타일인가요? 우선은 저는 이제 감독님 예능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예능에서의 모습이랑 운동장에서 모습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과묵하신가 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솔직히 서 있는데 그냥 살짝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눈빛이 아우라가 워낙-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네. 아예 달라. 예능에서 보는 모습. 대기실에서 볼 때 되게 친근하신데. 삼촌이죠, 삼촌. 네. 좀 무섭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뭐 사람이 화를 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카리스마가 있죠. 예, 그리고 그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수한 어떻게 보면 부산 사나이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굉장히 여우처럼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무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섬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코치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지도자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의 생각을 읽기가 어렵죠. 어렵죠. 네, 그게 제일 네.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걸 알면 선수들도 좀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거나 감독님을 대할 때나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그게 어려우면 그냥 무서운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실수한 거 아닐까? 그리고 살짝 이렇게 하고. 아 그러면 네. 팀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은 영향도 좀 있지 아,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긴장을 유발하는 부분에서 되게 좋은데 부분일 수 만약 있는 것 선수들이 같아요. 그렇게 감독의 눈치를 보면서 경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창의력도 좀 발휘를 해야 되고 개인 전술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나요? 지적은 안 하는데 그냥 난 지적 받는 느낌인가요? 지적도 하시고 지적 안 하셔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사분들이 있어요. 네, 장단점이 안 살짝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근데 감독님이 풀어주실 때는 또 확실하게 풀었어요. 풀어줄 때는 이제 예능 모드. 진짜 웃기세요. 네.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을 제일 잘 다루시는 걸로 유명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그래도 프로축구에서 결정을 짓는 선수들이 보통 외국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잘 못 다루면 사실 시즌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최용수 감독은 외국인 선수들을 굉장히 잘 다뤘던 것으로 유명했죠. 자, 스강 플레이오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조용욱 선수 다사다난해였죠.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조용욱의 시간. 자, 조용욱 선수 초대석은 주바페가 진행을 해주시죠. 제가요? 네. 그러면은 지난 시즌 소회에 대해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네, 이번 시즌 본인과 팀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딱 50점 같아요. 딱 50점. 본인도 50점, 팀도 50점? 네, 딱 전반기 후반기 기준으로 딱 50점. 그게 딱 이제 한쪽은 마이너스 50점, 한쪽은 플러스 50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올해 100점에서 그만큼 성장을 딱 했다. 그렇죠. 그죠? 네. 약간 좀 알을 좀 깨고 나오는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이제 감사한 건데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살짝 이제 골 넣기 전보다 골 넣으면서 부담감이 조금씩 더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앞으로 더 더 넣어야 해야 되고 지금도 내년에 이만큼 못 넣으면 또 다시 조용욱 되풀이하는 선수가 거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스타일이. 좀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전반기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이게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 그런 슬럼프를 탈출하기가 좀 더 꼬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쵸, 안 될 때. 오히려 단순하게 플레이할 때가 더 잘 될 때. 단순하게 플레이하세요. 갑자기 팩트 폭력. 우리 되게 단순한 거야. 주바페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단순하게 하기도 바빠 우리는. 단순하기도 바빠. 네, 단순하기도 바빠요. 쉽지 않네. 이거 끝나고 언니들한테 잃을 거야. 이런 식으로 토크가 진행이 되는구나. 조용욱 선수한테 묻고 답은 결국 아나콘다가 하고 왜 그렇지? 아니 근데 저도 조기 축구에 나가면은 그 형들 중에 이제 축구 잘 차시는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야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쉽게 해 그냥 좋은 그 얘기가 제일 어려워 솔직히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맞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기사 쉽겠어. 왜 어렵겠어. 아 그 얘기 많이 듣죠 진짜 기사 쓸 때도 쉽겠어. 야, 쉽겠어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써. 진짜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 저는 그래요. 어. 마음대로 쓰라고. 근데 그게 더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차라리 정해주는 게 나은데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정해주는 건 더 어렵고요 아, 정해주는 건 더 어렵고요 네. 최용수 감독님 스타일인데 맞는지 아닌지 아닌지 틀린지 모르는. 자 그러면 이번 시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골과 만족스러웠던 경기는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올 시즌 첫 번째 골 울산전. 울산전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쯤 여기에 있지 않지 않았을까. 그때 울산전 골이 8월 25일이었어요. 그때 동안 좀 골이 22경기 동안 안 터지면서 마음이 좀 조급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초반에 좀 그런 게 더 심했고 계속 되다 보니까 언젠간 넣겠지. 네, 살짝 그런 느낌으로 뭔가 계속 마음은 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넣어야 돼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올 시즌 서울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 2위로 사실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기성용 선수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3경기 연속 골씩 넣으면서 맞아. 팀을 굉장히 잘 이끌었었고 박진섭 감독과 굉장히 새롭게 다시 비상을 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하다 보니까 내려가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도대체? 제 생각에는 이게 초반에 잘 됐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한 번 두 번씩 패가 있었어요. 잘 되다가 지다 보니까 얼른 또 이겨야 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더 급해지고 그러면서 플레이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살짝 저희 선수들도 저희만의 색깔을 좀 못 찾다가 이렇게 좀 점점 내려간 게 아닐까. 살짝 그런 생각. 그 얘기가 되게 회자가 됐었는데 최용수 감독이 이제 아나콘다를 이제 지도하시면서 네. 서울 선수들을 사실상 디스했던 구척장신이요? 구척장신. 저희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나콘다는 현영민이에요. 네. 근데 현영민 감독님, 현영민 해설위원도 중계를 하시다가 FC 서울의 쓴소리를 좀 많이 했었죠. 예, 정신력이 많이 해이졌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구척장신 선수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뛰는데 그런 간절함조차 서울 선수들한테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밖에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서운했나요? 서운은 했습니다. 솔직히 서운은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서울에 소속된 선수로서 맞는 말씀이다라고는 솔직히 못하겠고 저희도 저희 선수들 나름대로 진짜 힘들고 간절하게 많이 뛰었는데 밖에서 보시기에 그러셨다면 뭐 저희가 더 잘했어야죠. 우리 얼마나 간절하게 뛰는데요. 근데 진짜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 와 진짜 거의 축구 선수들 다 승강 플레이오프 같아요. 진짜로. 근데 경기가 왜 이렇게 다 드라마틱하냐고요. 우리는 아파도 뛸 수 있습니다. 막 다 이래요. 막. 아나콘다 경기 빼놓고는 다 손에 땀을 쥐고. 우리도 땀 지는데. 저기는 손에 땀을 안 쥐고 온몸에 시계땀을 흘리면서 보게 되는. 이제 땀 지는 경기 나온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옵니까? 오늘 나오죠. 오늘 한대요. 나와요. 오늘 나와요. 재밌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분위기 반전에 서울의 분위기 반전에 조용 선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골이 터지면서 사실 팀이 확실히 좀 살아난 부분이 있었어요. 7경기 5골이었나요 그때 네, 당시에? 올. 뭐 저도 어떻게 넣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멋있게 넣었어요. 아무래도 좀 잠깐 뭐 자신감이 한껏 막 되고 막 슈팅 막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 네, 웃거리즘 토크라고 또 우리 뽕 작가가 작가가 나 달았어요. 데코레이션을 엄청 했어요 지금. 엄청 했어요. 대본에다가. 웃거리즘 토크래요. 웃고리즘이 뭐예요 근데? 알고리즘 알고리즘에다가 이제 웃거리즘. 조용욱이니까 웃거리즘. 뽕고리즘이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네. 자, 댓글과 메일로 들어온 질문들 이제 키워드로 함께 우리 풀어가 봐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슬럼프에 관한 토크를 해볼 건데요. 서울이야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커리어를 보면 영욱 선수의 축구 인생은 탄탄대로만 걸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영욱 선수에게 슬럼프라던가 축구를 그만두고 싶었던 시기가 있었나요? 솔직히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고요. 슬럼프라는 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탄탄대로만 걸었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셨는데 은근히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대표팀에서 떨어지는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
17세 월드컵이니 이승우나 이렇게 17세 월드컵이 있었는데 칠레에서 17세 월드컵 했는데 제가 그 마지막에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떨어지고 이제 집을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아. 네. 이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그 한국에서 20세 월드컵 할 때 2017년에 제가 한 골도 못 넣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제가 이제 어쩌다가 엄마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 댓글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네네 그 엄마 이거 아나 모르겠네. 제가 이거 봤어요. 그 어쩌다가 보게 됐어요. 엄마가 보고 제 댓글을 보고 있는 거를. 와 근데 그땐 진짜 조금 힘들더라고. 확실히 가족이 힘들 때 네, 힘들죠. 가장 힘들더라고. 이번 올림픽은 좀 어땠습니까? 많이 아쉬웠죠. 그래도 올림픽 또 그렇죠. 근데 뭐 그땐 제가 지금 성적으로 지금 후반기 성적으로 만약에 가지 못했더라면 김호건 감독님 조금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김학범 감독님을 네, 원망할 수 있었겠지만 전반기 때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합니다. 아니 그래도 깔끔합니다. 예선 때도 그렇고 사실 조영욱 선수가 굉장히 올림픽을 진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기여한 게 나름대로 있었는데 아쉽긴 했을 것 같아요. 아쉽긴 했죠. 아쉽긴. 근데 뭐 나간 선수들이 더 아쉽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이 질문 이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도쿄올림픽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골을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김학범 낙마가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건지. 속에 불을 질렀죠. 그런 것도 있었고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좀 더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좀 옆에서 더 잘할 수 있게 솔직히 팀 동료들이 좀 많이 도와주긴 했어요. 말도 그렇게 해주고 성룡이 형이 좀 운동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와줬고 그런 게 조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침체기를 극복할 때 기성용 선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하려고 했다던데 진짠가요? 네, 그때 감독님께서 이제 물병도 들고 가라고 하셨고 똑같이 프로틴도 똑같은 거 먹으라고 하셨고 걸을 때도 똑같이 걸으라고 하셨고. 프로틴 뭐가 좋아요? 닭가슴살. 이성민 선수 뭐 드시던가요? 뭐 드세요? 성룡이 형은 되게 좋은 거 먹던데 비싼 뭐 유기농 이런 거 먹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건 좀 비싼데? 선수용 뭐 있겠죠. 네. 스포츠 선수들이 근데 아마 살찌실 거예요. 그 탄수화물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선수들 먹는 거. 운동을 그만큼 해야지. 네 맞아요. 좀 빠지고 있어요. 지금 축구를 시작한 뒤로. 먹어야 되겠네 프로틴. 그렇구나. 좋네요. 따라해 보니까 좀 맞아. 효과는 있던가요? 이때 그 걸음걸이 얘기가 그 저희 포항 경기 날에 아침 먹었을 때 얘기거든요. 저랑 성룡이 형이랑 걸어가고 있었고 밥 먹으러 뒤에서 감독님이 오시는데 영호가 너 성룡이 형이랑 걸음걸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똑같이 해라 이거죠. 네. 어느 감독님이요? 안희수 감독님이. 안익수 감독님이. 근데 그래서 제가 왼발 오른발을 똑같이 걸었어요. 아. 근데 또 포항전에 또 골을 넣어가지고. 기성용 선수에게 뭐 한턱 쏴야겠어요. 성룡은 근데 제가 쏜다고 했는데 또 이게 참 선배라 그런지 돈을 못 쓰게 해요. 제가 있는 선배라 그래요. 네, 제가 제가 항상 이제 성룡 형이랑 밥을 정말 많이 먹는데 거의 일주일에 5번은 먹는 것 같아요. 5일은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룡이 형보다 이제 먼저 갈 때는 제가 시켜놓고 미리 다 계산을 할 때가 있는데 한 몇 번 그러다 보니까 혼내더라고요. 내지 말라고 자꾸. 멋있었어요. 부러웠어요. 저도 후배한테 계산 못하게 하는데. 맞아요. 선배님들 가게 하시잖아요. 멋있어요. 네. 좋은 진행. 아우 네. 듣고 싶었어요. 네, 좋은 진행. 두 번째 키워드는 안익수 감독님인데요. 안익수 감독님이 부임한 이후에 11경기에서 6골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감독님 부임 이전과 비교해서 전술 혹은 훈련 방식 등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와 우선은 안익수 감독님께서 저를 잘 아시고 또 저를 믿어주시는 게 저한테는 좀 가장 큰 저한테 동기부여였던 것 같고 아무래도 감독님 전술상 저는 저희 팀에서 상대팀 골대와 가장 가깝게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안 감독님 오시고 나서부터 좀 측면보다는 가운데에 많이 서기 시작했는데 측면이랑 가운데 중에서는 어떤 옷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으세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사이드가 좀 더 괜찮았는데 또 아니스 감독님 오고 나서는 가운데가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골을 넣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뻐지가 가운데가 되니까. 맛이 있죠. 골맛이. 골맛이 있죠. 네. U19 청소년 대표 시절에도 이제 안익수 감독님 지휘아래 있었는데 2016년 때랑 2021년 때 감독님은 어떤 게 다른가요? 네, 좀 다른 부분이 딱 하나 있다면 공격적인 부분이 확실히 제가 선수가 바라보는 지도자를 그러니까 선수 입장을 바라보았을 때 지도자로서 공격적인 전술을 좀 더 확실히 공부하셨고 그 부분에 성장하셨구나라고 확실히 느꼈고 그 29세 청소년 대표할 때는 정말 수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수비만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수비만 한다 정도로 수비만 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봤을 때 공격만 하잖아요. 서울이 네, 라인도 엄청 올리고. 좀 놀랐죠. 그때 공격 포지션에서 수비만 했다. 그때는 19세 이하 때는. 근데 사실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안 감독님이 결국에 낙마하셨죠. 20세 월드컵 대표팀을 맡고서 낙마하셨는데, 대회 얼마 안 남기고. 예.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긴급하게 이제 소방수로 투입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대부분의 전술 훈련이 수비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선수들이 좀 어려워했던 부분도 그때 있고, 평가전 성적이 좀 안 좋았죠.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안 감독은 늘 생각하는 게 토너먼트에서는 수비를 단단하게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좀 성향이 강하세요. 근데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제 소속팀에 백승호, 이승우 이런 또 스타 플레이어들이 막 합류를 하는 상황에서 어린 선수들하고 소통하는데 조금 본인 스스로도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갈등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되게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감독은 그래요. 한 번도 난 승우를 그렇게 다그치거나 뭐 해본 적 없다. 그냥 놀고 있으면 놀으라고 그랬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내가 뭐 이승우 선수를 되게 혼내고 길들이기 한다고. 길들이기 한다고 보는데 나는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옆에서 본 입장은 어때요? 아인스 감독님은 다 다그치십니다. 다 길들인다. 아닌 평등하게 하는 건데. 네, 평등하게 다 다그치시는데 이제 시선이 아무래도 승우 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그러시지 그러니까 이제 않나. 승우만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다라는 네. 의미겠네요. 저희도 그때. 다 다그치십니다 지금. 저한테도 엄청 다그치십니다. 그럼 뭐 16년 안 감독님이랑 지금의 안 감독님이 성격적으로 다른 점은 없나요? 성격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전에 이제 서울에 제일 처음에 부임했을 때 워낙 강성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워낙 막 뭔가 형님 리더십 같이 끌고 가는 모습이 또 비춰져서 조금 모르겠어요. 그때는 대표팀이고 지금 소속팀 클럽팀이라서 좀 그런지 몰라도 좀 더 선수들 컨디션을 조금 더 잘 챙겨주시는 살짝 그런 부분은 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서울이 이제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제 우승을 하던 그 시절에 빙가다 시절에 수석 코치를 하셨죠. 그때도 사실은 안 감독 안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들 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러니까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숙소 생활부터 하나하나 사실 굉장히 깐깐하게 잡으셨던 걸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문대 감독 이제 맡으시면서 그 시기를 안식년을 보내셨다라고 본인은 이제 표현을 하시던데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소통하시고 그러면서 조금은 어떤 부분을 선수들이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 이제 좀 선을 좀 나름 정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밖에서 들더라고요. 자, 최애로 넘어갈까요? 네. 갑자기 약간 그런 교생 선생님한테 하는 질문 같아요. 이 질문은 코로나라 직관도 힘들었는지라 선수와 팬들 간의 소통이 더 어려웠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조용국 선수의 팬사랑과 소통이 매우 자자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영욱 선수의 첫사랑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처음 와봐요. 그러게요. 네. 팬들과의 첫사랑 이야기가 아니 궁금하다. 아니죠.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이걸? FE 서울의 팬들과 첫사랑 아니 그냥 그 밑에 첫사랑. 이상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형. 이거 다 첫사랑 뭐 다 초등학교 때 다 가서 하시지 않나요? 왜 그러세요? 초등학생 때 네,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때 네. 몇 다 학년이요? 몇 학년 몇 학기? 뭐 그냥 다 그런 풋풋한 첫사랑으로 다 시작하지 않나요? 덥자. 사랑 아닌 사랑으로. 그해 우리는 뭐 넘어가 줄까 봐요. 그죠? 넘어가 주죠. 이상형은 네, 얘기할 수 이상형은 있지 얘기할 않나요? 수 있죠. 이상형은 이거 제가 몇 번 이제 답변 드렸는데 그 사과 잘하는 여자. 하성룡?
사과 전문하신 아니 분이세요, 근데 사과를 잘한다는 건 사과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막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인정하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할 때 할 줄 아는. 어. 뻔뻔스럽지 않은. 네, 저 그럼 사람. 진짜 저 화내요. 아. 최근에 만난 사람이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랬나. 아니, 첫사랑은 사과를 안 했던 것으로 배만 먹었던 것으로. 네. 이렇게 할까 봐요. 노래방 애창곡과 요새 꽂힌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물어본 분들도 계시거든요. 노래방 잘 안 가서 노래방 애창곡은 없는데 요새 꽂힌 노래는 하나 있는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중에 언젠가는이라고 있는데 이상은 노래? 네. 아, 그 노래. 7080 노래인데. 생각보다 감성이 올드하시네. 어, 약간 저랑 비슷하시네 옛날 감성. 울던 저는 막 비오 이럴 줄 알았는데. 사과 네, 잘하는 뭐 여자도 쇼미더머니 나올 7080 줄 이상형. 알았는데. 쇼미더머니 한 번도 안 봤어요. 아 쇼미더머니 아, 진짜? 한 번도 비오건 아, 비와이는 알아요. 그 언제적 쇼미더머니야. 아까 그 뭐였죠? 아이오아이의 나. 아 원오원에 나오신 분도 모르고. 아이오아이래 내가. 아니 아이오아이도 맞아요. 그 여자분들. 아 그래요? 하성은? 하성운도 뭐, 모르시고. 아까 매드. 저하고 좀 비슷해요. 좀 감성. 그렇구나. 별명이 되게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 뭐예요? 여기서 고르면 요즘엔 또 조짱우기가 또 족장우. 아, 짱이다. 어감이 확 땡겨요. 네. 족장우. 팬분들이 좀 살짝 애정 있게 살짝 불러주시는 것 귀엽고. 같아서 네. 짱우. 우리 선수 살짝 이렇게 하는 슈팅 느낌이라. 몬스터는 짱우기. 어때요? 슈팅 몬스터. 슈팅 몬스터는 이게 가끔씩 햄스터랑 슈팅 몬스터랑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죠. 햄스트링 생각도 나고. 조짱욱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그 FC 서울에서 가장 마음이 잘 통하는 최애 선수 있나요? 뭐 최선 잘 통하는 선수는 김진야 선수. 아. 같이 또 뭐 네, 청소년 대표팀도 계속 세계의 같이 심장. 했고 세계의 심장. 하나만 주지 나. 세 개의 다리가 필요하지. 하나 패도 심장도 좀 더 필요해가지고. 그렇구나. 말 잘 안 듣는 후배도 있나요? 말 잘 안 듣는 후배 있죠. 그 백상훈 선수랑 강성진 선수가 이름이 줄줄 나오는데? 나오네요. 아 오상이들 다 나오네. 오상고들 다 나오네. 아니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그 말이 먼저 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형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토다는 거 싫어하는구나. 말 잘 안 듣는 변명 많은 선수. 거. 이거 젊은 꼰대인데. 나하고 되게 비슷한데. 나도 뭐 하면 이렇게 항상 그 방패를 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도. 아니 형 그 말이 아니라요. 네 하면 되는데. 알았어 하면 되는데. 그럼 반대로 조용 선수가 선배 선수들한테는 예예 잘하고 이렇게 하나요? 기성용 선수의 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대답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좀 솔직하게 툭툭 던지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왜 이렇게 웃기지? 첫사랑 얘기할 땐 약간 그게 아니라 약간 그런 아니라고. 거 팬사랑이죠?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피해가는. 재밌는데요 이 집은. 뽕 네. PD 오늘 최고야. 대본이 네. 역대급 대본인데. 역대급이에요, 진짜. 대본인데. 근데 왜 진짜. 뽕 PD예요? 국뽕. 국뽕 축구야. 네. 이거 하나 그냥 물어볼까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혹시 민초파인지 반민초파인지? 이게 뭐야? 민초파가 뭐예요? 민트 민트 초콜릿. 초코. 이건 저 아는 거예요. 민트 초콜릿. 미니 초콜릿 저 잘 먹습니다. 오 민초파예요. 아이스크림 위에 민트 초콜릿과 반민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 여러 가지 맛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민트 초콜릿을 이제 치약 먹는 맛이라고 이거 도대체 왜 먹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민초파. 예. 그리고 반민초파. 민초파라니 민초들이요. 뭘 잘 아시네요. 민초파 나는 그 슈퍼 그거 있잖아요. 슈퍼 민초파예요? 아니 그 아이스크림 중에 손흥민요. 슈퍼콘 괜찮아요. 그냥 막 얘기해요.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슈퍼콘 좋아합니다. 그 민초가. 아이스크림은 손흥민 따라하기로. 걸음걸이는 기성용 따라하고. 좋네요. 다음은 넘어갈까요 키워드?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영화 물어볼까요? 왜 지금 재밌잖아요 이런 거. 옛날 영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영화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좋아하는 영화. 이번에도 저 인터뷰가 왔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10월에라고. 이거 언제 거야? 이 형 재밌어. 성모도 맞죠? 네. 그 이정 이정 씨랑 이정재 씨 나오는 거. 멜로.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멜로. 엽기적인 거냐? 영욱이 형인가? 이적인 거예요? 아니 저보다 세대가 더 윗세대인데. 엽기적인 거 재밌어. 아니 뭐 그렇게 한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런 거 그거 너무 있잖아요. 재밌잖아, 맞아. 이형 나랑 같이 학교 다녔나? 라디오 스타 이런 그럼 거 요새 하면은 그해 우리는 같은 드라마 좋아하겠네. 아직 안 봤습니다. 아직 안 근데 봤어요. 그거 재밌어요. 약간 엽기적인 그녀의 현대판 같은 아. 느낌이 들어서. 우리 드라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좀
봐요. 어제도 봤는데 넷플릭스 이런 건 감성이 맞을 것 넷플릭스 같은데. 봅니다. 넷플릭스 봅니다. 근데 10월에가 나올 거라고는. 뭐 좋아하는 예능은 보나마나 골대녀. 골대녀 나중에 집에 가실 전병 이런 거 드실 것 같아요. 전병 맛있지.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목표인데요. 이런 질문 안 할 수 없죠. 유럽 진출한다면 어느 리그, 어느 팀으로 가보고 싶나요? 돌아올 땐 서울인 거 알죠? 돌아올 땐 서울로 오고 싶고 저도 근데 어느 리그 어느 팀은 저도 항상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는 살짝 불러주면 감사합니다라는 살짝 마인드라. 일단 유럽 진출이 네. 목표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느 리그 어느 팀을 그러니까 가고 싶냐기보다는 응원하느냐 어느 팀 팬이냐를 물어보는 게 낫죠. 그럼 당연히 그 팀 가고 싶겠죠. 저는 어느 팀을 좋아해요? 응원한다면 저는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 그런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역시 아괴로. 역시 아게로. 네, 저는 저 마음이 아파요. 이분 은퇴하니까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세 부강하시고요. 그럼 네. 롤 모델도 아게로인 네. 거예요? 아구에로가 딱 맨체스터 시티에 올 때부터 딱 맨체스터 시티 팬이 딱 됐어요. 그때 딱 보고 안 되겠다 싶어. 스타일 딱 보고. 그럼 실제로 보고 많이 따라하나요? 어때요?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죠. 아무래도 신체적인 조건 맞아요. 아구에로보다 제가 좀 더 크긴 한데 깨아로필. 근데 워낙 스타일이 좀 너무 닮고 싶고 제가 뭔가 이상적인 축구 스타일 제가 딱 원하는 완벽한 이상적인 축구 스타일. 그러니까 조영욱 선수도 계속 조영욱 선수를 향한 편견이 그리고 자꾸 사이드로 감독들이 쓰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운데서 쓰기에는 좀 작다. 하드웨어가 좀 작다. 작다. 그 아무래도 뭐 그 공중볼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번에 혹은 뭐 두 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 박스 안에서는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게로를 보면서 좀 자기 한계를 깨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2022년에 이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FC 서울 리그 우승 대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이거 월드컵인가요? 하나만 꼭 골라야 되나요? 네. 월드컵 이거 뒤에는 제가 추가했습니다. 아, 추가한 거예요? 소방 월드컵인가요? 그럼 소망 먼저 얘기하고 이거 골라보죠. 네. 소망이요? 네. 약간 소망- 밸런스 게임처럼. 소망은 살짝 있는데 저는 리그 베스트 11 후보요. 후보. 네, 후보. 왜 이렇게 겸손하게? 후보. 왜 겸손하지? 우리는 막 리그 우승을 노리는데. 왜 그러지? 꿈은 크게 잡는 거죠. 역시 아무 생각 안 하고 네, 입가하는 하면 것으로. 돼요. 쉽게 해. 쉽게. 네, 쉽게. 제가 오늘 가서 전달할게요. 언니들한테. 쉽게 해. 쉽게 하면 된다. 맨날 하시나요, 근데 운동을? 운동 어제도 했어요. 어제 연습 경기하고 훈련 지금 2시간 깁스하고, 했나? 깁스하고 지금. 근데 어디다 치신 거예요? 이거 발목 접질려가지고. 그냥 접질린 거예요? 접질리고 인대가 안 좋아가지고. 아, 예. 골 괜찮아요. 사실 그 깁스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아니 제가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는데 병원에서 제가 골타박이랑 이런 게 심하니까 하라고 힐을 자주 신고 하니까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내일 또 훈련하니까 오늘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아니 병원에서 하라 했어요. 제가 계속 이거 돈도 비싼데 왜 해야 돼요? 이랬는데. 주합해가지고 얼마나 바쁜 몸인데 해야지. 근데 닉네임은 주합인데 자꾸 수비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수비밖에 안 시키니까 뭐 감독님의 전술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조만간 거기서도 팀 내 갈등이 있겠네요. 아니요 저희는 갈등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지켜봐야죠. 저희는 근데 공격이 특출난 그런 팀이 아니어가지고 수비가 더 급한 팀이어서 네. 열심히 해야죠. 골키퍼는 계속 신하영 씨가 보나요? 아니요 골키퍼는 바뀌었잖아요. 바뀌죠. 오정현 씨가 네, 보나요? 더 얘기할 안 돼요. FC 서울 리그 우승 대 아시안 게임 금메달 중에 골라주시죠.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그럼. 역시 방패를 안 쳐. 이거는 답이 길어진다. 그럼 무조건 아시안 게임 세계 금메달이지. 그렇지. 이건 근데 왜 말하기 전에 저기 한번 보고 얘기해요? 구단 직원 와 계시거든요. 네. 아니 팬분들도 솔직한 답변을 더 좋아하실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아시안 게임 금메달. 리그 좋아요. 우승은 다음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쵸 마지막이니까. 네. 금메달 중요하죠. 아시안 게임도 저 와일드 카드로 뽑혀서. 아이 언제까지 이제 털어야지 조영 선수도. 조영욱 선수가 생각하는 FC 서울의 개선할 점. 내년 시즌 개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개선할 점 재밌다. 개선할 점. 개선할 점? 감독님 모드로. 개선할 점은 잘 구단에서 회식을 좀 더 잘 시켜주면. 구단에 회식 잘 해달래요.
네, 고개 끄덕끄덕하였습니다.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세요. 아 근데 가끔가다 박주영 선수가 SNS에 영수증 올리는 거 보면은 뭐 한 번 회식하면은 뭐 난리 나는 것 같은데. 왜요? 얼마나 나와요? 한번 회식하면요? 네. 거의 연말에 회식하면 1,000만 원 넘게. 뭐 직원분들도 다 같이 하니까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선수. 아 선수들 선수들끼리만? 네, 선수들끼리. 얼마나 먹는 1,000만? 거야? 1,000만 정도 이건 1,000만 정도 나온 것 같아. 1,000만 내외로 나온 것 같아. 아 그렇대요. 그래서 몇 명이 먹는데요? 서른 몇 명. 30명 아, 정도. 30 몇 명이? 네, 네. 많이 먹겠죠.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동차 값 정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해야 어. 그러네. 되더라고요. 중고차 한 대 값은 그냥 나가겠네. 음. 그렇구나. 그럼 내년 시즌 이렇게 저 정도로 먹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입이 짧아 주합해가지고. 조용 선수도 잘 먹는 걸로 좀 유명하지 않아요? 아, 네, 좀 잘 먹습니다.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있지 않아? 뭐 햄버거, 어. 햄채면 그래도 한 3개는 먹지 않을까요? 뭘로 불고기 버거로요? 근데 그런 거 적어도 3개는 먹지 않을까요? 빅맥으로는? 그것도 3개. 그래요? 기본 세. 우리 최다의 인턴 PD 몇 개 먹어요? 제일 잘 먹거든 여기서. 저 3개 가능해요. 아 진짜로? 햄버거를? 사람들은 3개는 좀 먹을 수 세개 있죠. 가능. 저게 진짜? 와퍼로 해. 아 진짜로? 햄버거 다 잘 먹는구나. 황현수 선수랑 먹는 걸로 해서 이길 수 있어요? 현수 형도 유치하지 잘 않나? 먹어요. 갑자기 지문 유치한 것 같은데. 먹다 보면 약간 경쟁심 들 때가 있거든요. 또. 아니 현수 형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잘 먹는다고 먹수잖아요, 그러더라고 먹수. 거기도. 아, 먹수. 와 햄버거 3개? 제가 개년 시즌 개인 목표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올해 8골 넣었으니까 10골. 10골 두 자릿수. 두 자릿수 골. 10골 더 넣을 것 같다. 한 표.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넣어야지. 그 후반기 하는 거 보면 그렇죠. 후반기 네. 기세로는 뭐 그 충분히 정도의 기회를 받고 또 그런 안 감독의 공격 축구가 이어진다면 골을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전지훈련 잘 보내고. 전지훈련은 맞아요. 국내에서 하나요? 네, 그런가요? 국내에서 하고 근데 아마 또 코로나 대표팀 때문에. 또 갈 것 같아가지고 1월 달에. 네 일단 또 왔다 갔다. 대표팀이 터키로 가든가요? 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죠. 네, 왜냐하면 또 격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맞아. 있어서 다시 격리 네. 있어가지고. 지금 내년에 월드컵이 있죠. 내년 월드컵이 있는 해요. 근데 저는 그 대표팀 말고 황선홍 감독님 대표팀. 아니 근데 아니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올해 말에 월드컵이 그쵸, 있잖아요. 그쵸. 올해 10골 넘게 넣으면 또 월드컵도 한번 또 또 펜투 감독님이 또 한번 또 네. 이 방송을 보신다면 다른 스트라이커 필요 없다고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저 이 방송에서도 한번 20골을 넣어도 못 들어가는 대표팀인데 그쵸. 뭐. 제가 조영 선수가 처음 대표팀에 합류해가지고 그때가 아마 벤투 감독 그 겨울 전지훈련 때였었던 제가 것 19살 같아요. 때였던 것 그죠. 그래서 그때 만났는데 이제 조영 선수가 황의조 선수 보고 처음 질문한 얘기 그때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영 선수가 황의조 선수한테 황의조 선수 거의 처음 보나 그랬는데 형은 각 없을 때 어떻게 때리냐고 아, 물어봤다고. 얼굴 보고 때린다고. 뭐 네, 얼굴 보고 맞아요. 때린다고 그때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그러니까 그런 대표팀에 대한 당연히 또 욕심도 또 있을 것 같아요. A 대표팀에 그쵸. 대한. 차근차근 커지겠죠 꿈은. 그쵸, 이제 그죠?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다 밟았으니까 그게 가장 솔직히 중요한 거니까 아무래도 욕심이 없진 않은데 제가 잘 하고 때가 되면 일단은 황선홍 감독님. 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저희가 네. 모은 거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질문을 재밌네요. 잘 보내주신 것도 있고 우리 뽕 PD가 아주 구성을 애썼어요. 잘했어. 좀 이게 부실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게 대본 보고 잘 못해요. 이게 심지어 막 부실해서. 지난주 거 막 복사 붙이기로 해가지고 막 지난주 거 나와 있고 그래요. 오타 잡고. 뭐 경기 빼먹고 막 이러는데 오늘은 스코어 바뀌어 있고 막. 빠진 게 없어. 질문이 빠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네요. 그렇죠. 자 끝이죠. 마무리까지 우리 뽕 PD가 네. 박스를 달아서 댓글로 달린 네, 댓글로 달린 청취자분들의 응원 메시지를 모았는데 주바페가 읽어주시죠. 영욱 선수 아시안의 타팀 이적은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몰라도 안다고 하셔야 합니다. 유럽 아니면 절대 못 보내줍니다. 조영욱 절대 서울 종신해요. 조영욱 선수 앞으로도 서울에서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서울 팬들이 언제나 항상 영욱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조장욱 화이팅! 축구할 때 맨날 짐 들고 다니던데 짐 안 무거우신가요? 멋짐이요. 멋짐을 들고 다닌다고? 네. 벽이 영욱 선수- 느껴지는데?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년 시즌도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조영욱 화이팅! 아 이렇게 멋지죠 오늘 대본이? 네. 뽕 PD 오늘 멋짐인데? 열심히 했다. 네. 자 마지막 또 그냥 끝이 없어요.
쑥덕쑥덕 출연 소감을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너무 또 재밌었고 또 제가 방송 이 3사 중에 SBS와 좀 연이 좀 많은데 지난번에 20대 네. 이하 월드컵 그 네. 준우승한 다음에 스스도 스스지만 저희 8시 뉴스에 아 맞아요. 이광현 선수하고 맞아요. 같이 출연했었죠. 그때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막 정말 긴급 후송 작전을 펼쳤죠. 네, 너무 또 오랜만에 또 좋은 또 모습으로 SBS에 와서 또 기쁘고 또 나중에도 또 왔으면 내년에 좋겠습니다. 10골 넣으면 또 온다. 네, 열- 내년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응원 받으셨습니까? 우선 올 한 해 또 FC 서울이랑 저 응원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고 싶고 서울 팬뿐만 아니라 모든 K리그 팬분들이 코로나로 좀 선수들도 많이 못 보고 또 만날 기회도 많이 적고 또 여러모로 또 많이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얼른 이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내서 같이 행복하게 축구하고 또 축구 보고 또 같이 그런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시네. 와, 조용 선수 아주 솔직한 토크 너무 재밌고 맞아요. 팬들도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황현수 선수보다 또 아주 재밌고 웃음도 아주 가득 넘쳤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용 선수 내년에 꼭 목표를 이루시기 바라겠고 FC 서울도 내년에는 안전 운행하시고 파이널 A 가야죠. 파이널 A. 아침까지. 파이널 A가 목표가 되면 안 되죠. 지금 아침에. 리그 우승. 현실적으로 팬들의 마음은 이렇다. 리그 우승. 현실적인 팬의 마음. 그리고 주바페도 다치지 말고 네. 귀한 몸 네. 잘 보호하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 네.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주 네. 크리스마스를 좀 즐기기 위해서 다음 주는 휴방을 하도록 와.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연말 마지막 방송이 뵙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